전자담배 연기가 3차 간접 흡연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 변민광 교수 연구팀은 최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UC 샌디에이고 의과대학 등과 함께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 조사 결과 전자담배 기기로 가열된 액상은 작은 나노 입자 형태의 에어로졸로 바뀌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데 이 에어로졸이 벽지나 가구에 달라붙게 되면 3차 간접 흡연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내 흡연 후 환기를 하더라도 표면에 침착된 에어로졸은 수개월간 남아 영유아나 반려동물이 독성에 노출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담배 노출이 폐 건강뿐 아니라 뇌, 심혈관, 대사체계 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전자담배 사용자는 비흡연자 대비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최대 1.4배 높았으며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쓰는 여성은 중성지방 수치가 3.9배까지 치솟는다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전자담배가 내뿜는 니코틴과 나노입자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동맥 경화와 혈압 상승, 동맥 경직도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전자담배 에어로졸로 인한 오염물질을 포함해 현재 대기오염 시나리오가 계속된다면 이로 인한 사망률이 2050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유해 물질은 인간이 피해를 본 다음에 이제 자꾸만 이렇게 규제가 뒤따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기준, 호주의 기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좀 한참 못 따라가고 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된 20년간의 전 세계 핵심 연구 사례 140여 편을 분석한 이번 논문은 국제저널 연간 양리학 및 독성학 리뷰에 게재됐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청소년 건강 패널 조사는 지난 2019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 5,051명을 패널로 삼아 10년간 추적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질병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의 조사에 모두 참여한 3,800여 명의 건강 행태를 중간 발표했습니다. 흡연과 관련해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녀 학생 모두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많아졌습니다. 남학생들은 권련을 가장 선호했지만 여학생들은 액상형 전자담배 선호도가 처음으로 권련을 앞질렀습니다. 미국 고등학생의 경우 이미 2014년부터 선호 1순위 담배 제품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바뀌었는데 질병청은 이 같은 추세가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나타날 걸로 예상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연초 원료를 쓰지 않고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접근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액상형 전자담배 등에 대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포괄적인 규제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주 관련 조사에서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음주 경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절반 가까이인 가족이나 집안 어른이 권유해서 처음 술을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질병청은 한두 모금이라도 어린 시절에 술을 마셔본 경험이 청소년의 음주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주 교육과 더불어 음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교사가 수업 중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도중에 전자담배를 피웠다고요? 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주에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온라인 수업을 하던 A 교사가 수업 중에 흡연을 했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 학교는 재작년 개교한 곳으로 올해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과목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에 나선 인천시 교육청은 A 교사로부터 학생들에게 개별 학습을 지시하고 화면을 가린 뒤 전자담배를 피웠지만 일부 장면이 노출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해당 학교는 A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교육청도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